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야구계 한준희를 꿈꾸는 쌤씨 모셨습니다. 네, 꿈은 꿀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사람이 꿈은 크게 가져야지. 네. 오늘 준비해온 소식은 야구 소식이고요. 네. 최근 들어 아마 야구 관심 있으신 분 혹은 뭐 야구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런 기사를 좀 보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수가 해외로 개인 훈련을 하러 갔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누군가요? 그 홈런 순위 방송할 때 말씀하셨던 김재환 선수가 뭐 강정호 스쿨에 갔다. 미국에 있는. 그리고 뭐 류현진 선수가 지금 한화 선수 몇 명하고 오키나와에서 훈련 중이다. 이런 소식들이 약간 야구 팬들이라면은 심심치 않게 뭐 NC 뭐 손아섭 선수도 저기 뭐 미국으로 갔다. 뭐 롯데 한동희 선수도 미국으로 레슨을 받으러 갔다. 개인 레슨 받으러 해외로 간다. 네네,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에 왜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개인 레슨을 나가는가? 약간 그거의 근원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프로야구에는 비활동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때는 구단에서 뭐 하지 말아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사실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는 1년 전체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10개월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야구 규약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선수의 참가 활동 보수 대상 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개월간으로 하고 연봉도 10등분하여 지급한다. 쉽게 하면 2달 동안은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네.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2달 쉬고 다시 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일종의 좀 특이한 형태로 계속 계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직이다. 네네. 프리랜서 계약직이다. 프리랜서 계약직이다. 그래서 12월부터 1월은 비활동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구단에서 단체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나가는 거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구단의 코칭 스태프와 함께하는 훈련이 금지예요. 야구장은 개방해 줍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저도 그 하나이글스 유튜브에서 보니까 대전 구장에서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한국 겨울은 추우니까 그렇죠. 좀 따뜻한 오키나와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그런 데서 뭐 개인 훈련을 가는 선수들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개인 훈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는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비활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과거에는 이제 선수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규약에는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규약입니다. 10개월 활동엔. 네. 근데 이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12월에 훈련하고 1월 초부터 뭐 시무식하고 바로 훈련하고 네. 1년 내내 훈련을 했던 거죠. 과거에는 좀 그런 문화였잖아요. 뭐 지옥 훈련, 전지훈련 같이 가고. 네. 그래서 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논란으로 촉발이 된 게 2000년대 후반입니다. 그 당시에 SK가 왕조를 이루고 있을 때예요. 네. SK가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오. 우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초부터 전지훈련을 나가는 거죠. 김성강 감독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많은 훈련량.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수협회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왜 비활동 기간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한테도 쉬는 날이 보장이 안 되고 네. 구단에서 하면은 선수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2010년대부터는 이 비활동 기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2달을 쉬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게 계속 바뀌어요. 이제 좀 그때부터는 좀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가지고 12월과 1월은 비활동 기간인데 단체 훈련은 1월 15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규정도 있고 약간 뭔가 어긋나죠. 규정이 서로 네. 충돌하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뭐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신인 선수나 군 제대 선수나 혹은 뭐 재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미리 얘기를 하면은 또 훈련을 할 수 있다. 비활동 기간에도 이런 규정도 예외 규정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13년에 이것도 폐지가 됩니다. 왜 그런 이상한 예외 규정으로 그런 비활동 기간을 피해가게 만드느냐. 그럼 우리한테도 휴식을 보장해달라 선수협회에서. 아니 월급을 줘라.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이 10개월로 나눠준다는 게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1년 내내 계약을 하면은 그 일반 회사도 1년 다니면 퇴직금 줘야 되고 맞아요. 4대 보험 등록해줘야 네. 되고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뭐 꼼수 아닌 꼼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뭐 너네가 그렇게 1년 내내 활동을 할 거면 뭐 퇴직금 확실히 하고 네. 뭐 사대보험 하고 네. 근로자로서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또 프로야구 선수라는 특성이 사실 시즌 중에는 뭐 주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쉬는 날이 없으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2달을 쉬는 기간으로 접근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러운 오늘 방송이긴 해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잘 모릅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3년에는 그 예외 규정이 폐지가 되고 2014년에 또 문제가 됩니다. 네. 한화의 김성근 감독이 돌아와요. 그래서 프로야구가 시즌이 끝나면은 네. 한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마무리 캠프라는 걸 합니다. 보통 이제 해외 일본 정도의 따뜻한 데서 하거든요. 네. 김성근 감독이 보통 이제 11월 30일까지 어쨌든 훈련을 마쳐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마무리 캠프 12월까지 할 거다. 난리가 난 거죠 또. 논란이 촉발이 된 거죠. 네. 근데 결국 그래서 선수협의 강력한 항의로 마무리 캠프를 못 합니다. 11월 30일까지 딱 끝내요. 최대한으로 채워서 한 거죠. 네. 그때부터 또 이제 이 비활동 기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16년도에는 전까지는 1월 15일부터 전지훈련이 가능하다, 스프링 캠프가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된다. 무조건 스프링 캠프 시작일은 2월 1일로 해라. 그리고 너네 12월에는 야구장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게 야구장이 열려 있으면은 마치 회사가 열려 있으면 가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12월엔 너네 들어가지도 말아라. 근데 이건 오히려 선수들이 이제 사실 개인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단 시설이 오픈되지 않으면 결국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른 뭐 개인 훈련 시설에 가야 된다던가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래도 구단 시설은 이용할 수 있게 해줘라. 저는 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 영상들 보니까 구장 들어가서 훈련들 하시더라고요. 네. 선수들이. 어쨌든 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비활동 기간에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수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뭐 그 시즌 중에는 뭐 주말 없이 휴일 없이 계속 어쨌든 거의 뭐 풀데이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갈아 넣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쉬는 기간이 보장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을 진짜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연차가 낮고 아직 주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내가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싶은데 신인 선수들은 연봉이 낮습니다. 맞아요. 연봉이 낮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 또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전 같았으면은 그냥 구단 시설에서 그냥 코치진들의 약간 그 트레이닝 하에 네. 훈련을 하면 되는데 이젠 그게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인 선수들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어떤 형태로 가냐면은 좀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선배 선수들이 네. 후배 선수들의 비용까지 다 대주는 형식으로 돼요 요즘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류현진 선수가 한화의 장민재 선수, 네. 뭐 이태양 선수, 뭐 남지민 선수, 뭐 김기중 선수 이렇게 한 5명 데리고 훈련을 갔어요.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과거 여러 기사들을 봤을 때 류현진 선수가 대부분의 훈련 비용을 댄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추신수 선수 텍사스에 저택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자기 저택으로 몇 명의 선수들을 초대해서 그냥 워낙 저택이 크고 운동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개인 훈련을 해라. 이거는 손전이 선배 선수들의 호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프로야구 신인 최저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1년에. 여기서 지금 이거 가지고 1년을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그 비활동 기간에 알바를 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간 2군 선수들이나 좀 저연봉 선수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뭐 가정이 있거나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 비활동 기간을 지정한 게 선수들한테도 무조건 플러스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모두 동전의 양면이죠. 네네. 그래서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거에는 그런 식의 약간 지옥 훈련, 정말 양으로 승부하는 훈련, 그렇죠.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또 이제 또 연차가 차고 사실 선수협회 이런 데도 좀 선배급 선수들이 주로 그런 직위를 맡아서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쪽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정도 선배 선수들이 되면은 그 개인의 루틴이 생깁니다.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이 무조건 전체 스케줄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 비활동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준수해달라라는 요구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신인 선수들한테는 조금 불리하다. 그렇죠.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 그 선수들의 의견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저는 보이는 대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또 요즘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들 기량 하락이 많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게 또 약간 이런 데에서도 살짝 요인이 있지 않나. 있을 수도 있죠. 네, 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가정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약간 저번 그 셀러리캡 방송할 때는 제가 외국인 선수 셀러리캡은 수정해야 된다. 네. 국내 선수 셀러리캡은 이대로 좀 보는 게 맞다. 네. 이게 제 의견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네. 이 비활동 기간 이슈는 정말 너무 얽히고 설킨 것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도가 한순간 딱 정해져서 이게 정말 철저하게 준수가 된 게 아니라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약간 적용이 조금 그때마다 너무나 상황에 맞게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되게 난감한 이슈다. 지금 와서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죠. 그 김연아 선수가 어느 올림픽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에서도 네. 코치를 못 구해서 한때 좀 난감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김연아 선수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실력이 다 올라왔을 때도 아마 금메달 딴 이후 거예요. 네. 올림픽에서. 그리고 타이거 우즈 선수도 그렇고 박세리 선수도 그렇고 선수 생활 마무리할 때까지 코치가 옆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코치가 뭐 박세리 선수보다 잘 친다고 얘기할 수 없고 네네네. 타이거 우즈보다 잘 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급의 코치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 네. 그럼 야구 선수도 사실상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사실 그 2달이라는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의 기량 발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 또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래서 뭐 1년차, 2년차 이런 선수들은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되게 비정상적인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훈련하기는 뭐 장소도 마땅치 않고 비용도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교의 도움을 빌리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이게 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다고 뭐 희망자에 한해서 이거를 뭐 동의서를 받고 훈련을 하냐? 그래도 또 분명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 그런 동의서라는 행위 자체가 네. 강제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너 사인해. 이러면 뭐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이런 문제점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수협에서는 비활동 기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지. 이렇게 저는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지만 좀 그런 젊은 선수들이나 뭔가 자기가 훈련을 하길 원하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는 선수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선수들을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고 이걸 또 계속해서 선배 선수들의 호의에 맡겨놓기에는 그것도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끊겨도 이거는. 이상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그 훈련비가 좀 많이 들겠습니까? 뭐 비행기표 들지, 뭐 숙소 있어야지, 뭐 훈련 시설 써야지, 그렇죠. 통역사 있어야지, 맞아요. 뭐 운전도 해줘야지 누가. 맞아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2010년대 중후반에는 좀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논의가 끊긴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좀 제가 그 개인 훈련 나가는 기사들을 보면서 이 비활동 기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있지 않나 맞아요. 라고 해서 오늘 방송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려면 네. 이런 점도 고민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해요. 뭐 팬 입장에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신인 선수들 훈련 열심히 해서 네. 기량 향상하는 게 팬들 입장에선 좋은데 또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쉴 땐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1년 내내 일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중간 지점을 잡기가 좀 애매한 문제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외부에서 보는 제 시각으로는 뭐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다. 맞습니다. 라고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프로야구 선수 비활동 기간에 대해서 좀 아마 진짜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최근에 이슈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정도의 주제죠. 네. 어쨌든 뭐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런 방송 해봤고요.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슈 가지고 이제 또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또 분명 발생할 거니까 또 다른 이슈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